2교시에서는 6장의 뒷부분에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앞에서는 이제 로봇, 3D 프린터, Io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2교시에서는 자율주행차하고 드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의 성능을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위해서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초기 모델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컴퓨터 비트라는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인데 퀀텀이라고 해서 4개의 비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속도의 개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물리학의 양자역학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 그 외에도 광 컴퓨터, 바이오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자율주행차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각, 그쵸? 청각, 그 다음에 촉각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서 자동차가 운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운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책 보고 있죠. 이제 누가 하냐? 이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 자율이라는 게 스스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만간 나타날 현실화가 될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제품이 1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제품 개발은 이제 기술적으로 다 완벽하게 됐죠. 테슬라라든지 구글에서 또 이제 상용화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구간에서 자율주행차를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사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선결 과제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사고 처리 문제 그렇죠? 날씨가 굳었을 때 요 O 동작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신호등의 신호부를 잘못 탐지했을 때 발생되는 사고 보험 문제,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게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5단계로 이제 자율주행차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래도 가장 인공지능의 형태로 구현될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환경인식, 주행 판단, 운행,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용도별로, 그렇죠?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사람이 눈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신호등에서 요 주의를 살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양한 기술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 레이저, 뭐 인공 위치, GPS, 그다음에 뭐 이런 상황에 하는 요 안에 이제 컴퓨터와 하는 CPU 역할을 하는 장치, 요 이미지 인식 기술, 뭐 영상 인식 기술, 뭐 사람의 음성도 인식해야 되니까 뭐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앞에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이 차가 이쪽으로 왔을 때 이 차를 미리 이제 예측해서 하는 기술죠.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갔다가 한 번만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차가 오는지 보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차선을 이탈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감지해야 되고 또 사각지대도 또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운전하면서 그 어떤 해결돼야 되는 문제를
그 컴퓨터가 자율주행차 안에 있는 컴퓨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체 인식 기술, 사람 인식 기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특히 요 영상 인식, 그죠? 요 앞에 요게 자동차고, 요게 장애물이고, 요게 신호등이고, 요거 위험 표지판이고, 뭐 요게 건물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요 자동차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크락션이죠. 소리를 질렀을 때 인지하는, 왜 그런 소리가 나지? 그쵸?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요거는 뭐 지금도 돼 있지만, 요 앞에 내비게이션 앞에 AI 내비게이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AI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최적화, 최적 경로, 그렇죠? 사고 상황, 교통 정보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최적의 경로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죠? 최단 시간 안에 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초기 모델인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세련되게 지금 나와 있고요. 개량돼서 나온 제품이고 구글에서 사실은 이제 뭐 처음으로 자동차의 자율주행차 산업에 뛰어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도 많이 냈었어요, 얘가. 그렇죠? 테스트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어느 구간에서는 지금 상용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다 자율주행차인 경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양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차의 양보라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아니라 사물인 줄 알고 가서 사고가 났는데 그게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여전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드론인데요.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농업용이나 뭐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아니면 이제 방송 촬영용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기 항공에서 촬영하는 거 농업용, 이렇게 비료 농약을 뿌리는 거죠. 물을 주거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인 항공기죠. 그렇죠? 드론이.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의 택배 프라임에어라 그래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험한 지역 있잖아요. 사람이 접근하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원자력이 위험한 지역이죠. 그래서 투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개인 취미용으로도 많이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라임에어라 그래서 아마존에서 개발한 택배 상품 배달, 그렇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게 이제 상당히 운영하기 편해요. 우리는 이제 아파트가 높잖아요, 빌딩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도시 말고 대도시에서는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편편한 지역들이 많아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가더라도 별 장애물 없이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물건을 주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고층 아파트가 많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알고리즘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로봇,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IoT, 그 다음에 드론까지 좀 살펴봤고, 그래도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 기술적 구현 단계를 넘어서 서비스 단계까지 와 있는 거고, 조만간 이제 다양한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좀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부터는 이제 앞으로 미래 기술. 미래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기술과 제품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빠른 많고 좀 빠른 기술적 처리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에서 인공지능이 요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성능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게 처음 얘기되는 게 이제 광 컴퓨터 기술이죠. 현재 있는 컴퓨터로는 안 되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그 전자기적 신호가 아니라 빛 신호죠. 레이저를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광 옵틱이랑 옵틱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많이 얘기가 돼 있는 거죠. 광 인터넷이라고 하는 데부터 이 기술은 상당히 좀 이제 진전이 되고 있고 하드웨어도 좀 적용해 보자 이런 얘기죠. 소자도 만들고 디바이스도 만들고 이래서 그 지금 컴퓨터 중에 가장 빠른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잖아요. 그 날씨를 예측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거. 우리나라에도 있죠.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적으로 이런 걸 개발하는데 그 어떤 기존 컴퓨터보다 어쨌든 상당히 빠른. 그래서 영상 정보 처리. 자율주행차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사고 내고 그 다음에 처리하면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고 나기 전에 영상 처리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3차원 병렬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 컴퓨터에서는. 시범 모델로 만들고 있는 거고 대기업들이 그 기억 소자 만드는 거, 네트워킹,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 기술을 많이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런 데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오 컴퓨터. 그래서 요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생물학적인 이따가 그 양자 컴퓨터는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생물학적. 그래서 지금 이것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그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들이 그 이용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나노 기술까지 들어가서 사실 상당히 그 작은 물질을 탐구하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나노 기술을 쓰는 거고 얘가 그 4개의 비트를 동시에 처리해요. 그래서 퀀텀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시제품들은 상당히 커요. 근데 앞으로 그 크기가 작아지고 이러면 요 4개의 비트를 큐비트라고 합니다. 퀀텀 비트. 그렇죠? 그래서 그 뭐 거울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뭐 복잡한데 어쨌든 그 상당히 그 빠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아까 바이오나 아니면 이제 그 광 컴퓨터보다 그 양자 컴퓨터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용화를 위해서. 근데 특히 암호화 기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알고리즘들이 좀 효율화가 되면 그 아무리 많은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 암호화를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 그거를 그 암호를 금방 해결해 버려요.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 기술이 들어가면 상당히 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비밀번호들이 다 노출되면 은행 같은 경우 특히 개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인공지능 컴퓨터가 풀어버리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얘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거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쨌든 이제 기술의 발전과 요 보안과는 좀 이제 그 반대적인 좀 입장이 있죠. 기술이 고도화되면 암호를 빨리 풀 수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못 풀도록 또 암호화 기술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양자칩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칩만 보여준 거고 본체까지 하게 되면 아직까지 좀 크기가 커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양자칩, 칩만 보는 거예요. 전체 제품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신약 개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슈퍼컴퓨터도 1만 년이나 걸리는 문제를 얘가 3분 만에 풀어서
화제가 됐었던 일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상용화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걸로, 그렇죠? 이런 칩들이 만들어졌지만 얘를 이용한 완제품은 아직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데스크탑에 양자 칩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 영상 레포트 세 번째 레포트인데요. 요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그 포스트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학번 이름을 포스트 할 때 반드시 그 학번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학번, 학번 이름 적고, 특히 이제 자기가 전공의 그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되어 느낀 점, 느낀 점을 좀 적어주시면 세 번째 레포트의 점수로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때 알파고가 나온 다음에 요 과학원에 이제 카이스트의 이민하 교수님께서 이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좀 안 들리겠죠, 그죠? 요 사이트, 유튜브의 사이트 들어가시면 요게 1시간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본인이 느낀 점을 좀 적어 주시길 바라겠어요. 학번하고 이름 적으시고, 포스트 할 때 요 대괄호로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던데, 다른 학생들이 어쨌든 요 대괄호 쓰지 말고 그냥 대괄호 하지 말고 학번하고 이름만 적고 느낀 점을 좀 적어 주시면 다음 주 수업 시간 전까지 가능한 한 본인의 전공과 관련돼서 영상에서 느낀 점을 좀 적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레포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원본 이미지예요. 그래서 얘 원본 이미지를 주면, 가령 예를 들어서 피카소 스타일로 바꿔줘라. 아니면 뭐 화가들 있죠? 이제 화가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좀 배우긴 했는데, 이제 다양한 화가들이 이제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다 바꿔줘요. 그걸 한번 제가 뭐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사이트 딥 러닝 기술 딥죠? 딥마인, 딥러닝 기술을 썼는데, 얘가 이제 어떤 주어진 이미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바꿔줘요. deepdreamgenerator.com 저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들어간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뭐 간단하게 이름 적고 이메일만 적으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파일을 제가 여기 바탕화면에 여기 보면 제 사진인데 고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딥 스타일로 바꾸겠다. 뭐 씬 스타일로 바꾸겠다. 씬 스타일은 이런 거고요. 딥 스타일은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뭐 딥 드림 스타일, 요거는 지금 없네요. 딥, 딥, 딥 스타일로 바꾸겠다. 뭐 요 중에 뭐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피카소 뭐 그림인가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원래 이제 요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좀 시간이 좀 걸리던데 어느 정도 가니까 얘가 금방 좀 그래서 요거가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딥드림 제너레이터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지금 얘가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미지를 분석하고 아까 제가 선택한 스타일로 이미지를 다 바꿔주고 있어요. 쭉 가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1단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또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알고리즘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정도로 지나가면 아마 이게 좀 오래 걸리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아무 사진, 뭐 여러분들 사진이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뭐 그 가족 사진도 되고 그래서 한번 요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 좀 다른 어떤 그 느낌의 아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느낌들 있죠. 이런 느낌의 사진을 좀볼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됐죠? 95%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원래 제 거가 흑백 사진이었죠? 고등학교 졸업 사진인데 흑백 사진. 음, 9초죠? 이게 이제 며칠 걸린다고 하네요. 이게 working some update for this feature. It will be back in a few days.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잠깐만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너레이트로 가서 파일을 요거를 가지고 씬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씬 스타일로 해서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이런 흑백 사진이었죠. 파일을 선택을 해서 그 바탕화면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틴 스타일로 가서 이런 스타일로 그죠? 띵은 뭐 세팅은 좀 낮은 걸로 해야 빨리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해보긴 했었는데 이게 이런 사진인데 다른 걸로 바뀌는 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걸 지금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잠시 좀 기다렸다가 한번 다시 한번 보기로 좀 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게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점, 그죠?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내 책임도 아니고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인가? 이런 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에요. 이거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제 이게 아까 그 스타일인데 아까 처음 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아까 그 이미지가 그 흑백 이미지였었거든요. 요 이미지. 이런 이미지 고등학교 그 졸업 사진에 있던 건데 얘를 이렇게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좀 이제 아까 그 스타일 중에 뭐를 선택하게 되면 얘가 또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 요게 이제 요 이미지를 다 인식을 해서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을 넣는가를 자기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화가가 그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이 책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이제 IoT가 되면서 IoT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텐데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빅브라더스가 이제 와칭 유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레포트 잊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영상을 반드시 좀 보시고 그 영상에서 느낀 점, 특히 그 여러분들이 그 전공과 관련돼서 내가 이거 보니까 어떠한 거를 내가 좀 이제 느꼈다. 또 느낀 점, 아니면 어떻게 우리 전공과 접목시킬 수 있겠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됐을 때 내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라든지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여러분들 한번 느낀 점을 좀 적어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하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